근데 입찰하기 전에 이 물건을 그럼 왔었어요? 안 왔죠? 네, 오지 뻥친 거 아니에요? 이게 아파트 몇 층짜리? 기억 안 나요. 몇 층짜리인지 모른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해도 그래도 돈만 잘 벌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얼마를 벌었어요? 비용을 제하고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가 뜨거우니까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대표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20주 연속 서울의 집값이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경매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적기를 잘 활용해가지고 무려 1개월 만에 2천만 원의 수익을 낸 사례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뒤에 보이시는 이 아파트에서 좋은 또 수익을 거둔 사례가 있어서 오늘 그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엘린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파트 쭉 걸어가면서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가볼까요? 가보시죠. 고고싱. 고고싱. 한번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해 용현동에? 있습니다. 1,300여 세대이고요. 2000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한 25년?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아파트가 되게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외관이나 이런 게. 주기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단지라서 네. 이제 주민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입찰하기 전에 조사를 했던 거였어요? 네, 입찰하기 전에 이제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네. 그러면서 좀 파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입찰하기 전에 이 물건을 그럼 왔었어요? 안 왔죠? 네, 오지만 뻥친 거 아니에요? 오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네. 제가 물어봤고요. 이제 여기에 좀 선호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에 방문하지도 않고 전화로만 물어본 거네요? 네, 전화로 임장을 했고 전화로 여러 번 여러 곳에 전화를 했었고? 해서 물어본 거고? 네, 물어보고. 전화 임장 이런 걸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다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강의에서 그런 저요? 것들을 풀어주셔서 좀 부동산도 초보처럼 안 보이고 노련하게 봐서 좀 설명을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입찰하기 전에 임자를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저는 가는데 왜 안 가는지. 꼭 임장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고 싶은데 이제 매각길이 너무 임박해 있어서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어려워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는 임장을 안 가도 된다고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진짜로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임장 안 가도 얼마에 팔지 예측이 됐죠. 네. 그죠? 그래서 사실 임장을 안 가도 된다, 아파트는. 근데 우리가 빌라를 할 때는 꼭 임장을 가야 된다. 왜냐? 아파트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 호수가 위로 쭉 올라가면서 똑같은 구조를 띠잖아요. 근데 빌라는 높아봐야 5층이어서 수평적으로 옆으로 쭉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다 제각각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거고, 아파트는 사실 안 가도 되죠. 하나 더 낙찰 받았잖아요. 네. 그것도 안 갔죠? 네. 이번에도 낙찰 또 받으신 거예요? 네, 이번에 최근에 하나 또 받은 상황입니다. 오, 좋습니다. 우리 아파트 몇 동이었죠? 아파트 205동 어디에 있어요? 여기 그-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몇 층짜리예요? 기억 안 나요? 몇 층짜리인지 모른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해도 잘 벌 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돈만 잘 벌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해가 뜨거우니까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대표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제가 이 아파트는 낙찰받고 매도를 해서 잔금 친 거예요? 네, 잔금 쳤습니다. 그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매수하시는 분이 대출 일자를 좀 실행일을 좀 당기셔서 그래서 조금 빠르게 잔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낙찰받고 잔금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총 3개월 걸렸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지는 한 2주 만에? 2주 만에 거래된 거다. 네, 2주 만에 거래되었습니다. 상태를 볼 수는 없지만 네. 자료 화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봤을 때 네. 상태가 엄청 안 좋았는데 이런 걸 좀 예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네, 2000년에 입주한 아파트라서 감안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소유자가 지금까지 계속 살았던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소유자가 언제부터 여기 살았는지를 보고 인테리어를 무조건 해야겠구나, 아니면 도배장판 정도 해야겠구나, 네.
라는 거를 우리 예산을 잡고 들어간 거죠. 네네. 비용으로 이제 잡고 이제 수익률을 미리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우리가 수많은 물건이 있는데 고르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방 아파트까지 다 봤었는데 이제 몇 가지 후보를 두고 마지막에 수익률이랑 금방 팔릴지를 고민을 하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팔릴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실거래가로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이곳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실거래가로 판단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은 뭐 한 달에 실거래 얼마에 팔리고 몇 층이 팔렸는지가 나오거든요. 그 거래 건수를 보고 아마 거래가 되는지를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기준으로 잡는 게 뭐 6개월에 한두 건 이상 거래가 되면은 이 아파트에는 거래가 이루어지겠다 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는 경매로 싸게 사니까 거의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거나 아니면 시세에 파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 물건이 가격적으로는 거의 1등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그 입찰 들어올 때 몇 명 정도 들어왔어요? 8명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엘리님 포함 8명이니까 네. 7명을 이길 수 있었던 낙찰가 산정에 비밀이 있나요? 이제 고층일 때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봤고 알아보았고 남서향이 훨씬 더 선호하는 방향인데 이 남동향이 얼마나 실거래가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비용을 미리 계산을 했고 비용을 감안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하고 입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경매 배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배웠다고? 네, 예전에 경매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저랑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제가 좀 겁이 많고 두려움이 앞서는 편인데 그 두려움을 깰 수 없었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들을 넘지 못하다가 대표님 강의를 듣고 좀 용기를 많이 얻어서 네,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또 다음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 한 번 해봐서 아직은 저만의 스킬 이런 것들이 없어서 강의에서 배웠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옆에서 독려해주는 이제 팀원들이 있어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강의 끝나고 혼자 하면은 금방 또 질리고 포기하잖아요. 그거를 바꿔보려고 스터디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 네. 또 조장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너에 단골 질문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에 낙찰 받아서 얼마 만에 얼마 벌었어 라는 얼마 코너가 있습니다. 감정가 3억 2천의 아파트를 2억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3억 2천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3천만 원을 번 거였는데 실제로는 얼마를 벌었어요? 비용을 제하고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혹시 2등이 얼마였어요? 2등이 2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한 200만 원 차이로 낙찰 받은 거네요. 네네. 자, 그럼 이 물건 우리가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간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대출을 알아봤었는데 네네. 낙찰가의 한 8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을까 하다가 이제 대출 이자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가족의 신용대출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네. 원래 대출 받았으면 한 3, 4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였는데 신용대출을 이용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랑 같이 해서 진행을 했다 네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크게 나갔던 비용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취등록세가 있었고 취득할 때 들어가는 세금, 네, 부동산 수수료 그리고 이제 명도할 때 명도 비용,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얼마 줬어요? 이사 비용은 150만 원 들었습니다. 그 딱 평균 좋네요. 네. 수리 같은 건 안 했어요? 아, 중간에 제가 누수가 있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누수 비용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집을 확인을 한다고 한 바퀴 집을 돌아보면서 이제 안방에 화장실에 있는 밸브를 열어두고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날 밑에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집에 누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급하게 뛰어왔는데 이제 계약을 한 상태여서 이거를 빠르게 누수의 원인을 찾고 그거를 바로 해결을 하고 그래서 빠르게 처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비용은 생각보다 그래도 좀 적게 나와서 한 55만 원에 진짜 적게 나왔네. 네, 해결을 했습니다. 이 집이 오래된 집이라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거래를 시킨 부동산들을 찾았고 이 동네는 매수하는 사람이 들어갈 때 인테리어를 하는 거를 선호한다고 해서
적극 반영해서 네, 빠르게 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 부동산이나 가시면 안 돼요. 최근에 이 단지에 있는 물건들을 거래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무조건 레퍼런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하는 부동산이 있고 못하는 부동산이 꼭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를 한 적이 있는 부동산을 찾아서 꼭 그 부동산한테 물어봐야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사교육업에서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다가 왜 경매로 넘어오신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부동산에 몰두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업으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입찰을 할 때 손을 덜덜덜 떨 정도로 좀 겁이 많은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도 경매에 도전을 하고 이제 강의에 나왔던 것대로 그 공식화된 대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익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가족들이랑 경제적으로 온기를 나누고 싶어서 부동산 쪽을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경매에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겁 많은 저도 이렇게 했었으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시기에 같이 도전을 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대표님처럼 시세 차이 몇십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산가가 되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미엘린 님이 수강하고 2개월 만에 낙찰 받아서 수익화까지 성공한 사례를 오늘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매뉴얼대로만 그리고 프로세스대로만 하면은 충분히 수익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저도 한번 느꼈고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 시장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뜨겁죠? 네. 이럴 때 경매를 해야 될까요? 꼭 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낙찰가율이 올라간다, 경쟁이 높아진다 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물건이 있고 그러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다.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수익을 3천에서 4천만 원 벌 수 있는 물건, 아니면 미엘링님처럼 남들과 경쟁을 조금 하지만 회전이 빠른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이미 공식 그리고 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식과 기준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 속에서 여러분이 경매를 통해서 좋은 물건을 잘 낙찰받아서 수익까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